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과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위장무늬, 그 중에서도 블루택을 사용한 위장무늬를 넣는 방법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위장무늬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녀석은 아카데미스에서 나온 M1A2 에이브람스 전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녹색뿐만이 아니고 검은색과 갈색이 들어가 있죠. 전차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적에게 잘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색을 전차에 칠해서 마치 자연스러운 지형 지물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위장무늬들을 전차에 칠해주고는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위장무늬를 그냥 어떻게 넣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붓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카데미사에서 나온 K1A2, 네, 우리나라 K1A1의 최신 개량형 전차죠. 네, 그거를 이제 붓도색으로 한번 위장무늬를 넣어보는 걸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이거는 아크릴 물감으로 붓으로 해서 이렇게 위장무늬를 좀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붓으로 넣는 방법은 가장 간편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요, 붓에 의한 색깔 간의 단차, 그러니까 색깔층의 두께의 차이가 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그라데이션이 진 경계면, 그러니까 보통 실제 전차도 위장색을 칠할 때 스프레이로 칠하잖아요. 그래서 경계면이 아무리 날카로워 보여도 자세히 보면은 스프레이로 그라데이션 층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붓도색으로는 그 그라데이션 층을 재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은요, 붓으로 위장무늬를 그리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숙련도와 스킬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는 프리핸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차의 표면에다가 연필로 위장무늬를 스케치를 해준 다음에요, 그 위장 스케치한 선을 에어브러쉬로 따라가면서 위장색을 그리는 방법이죠. 과거에도 주류로 많이 쓰였고 현재도 뭐 그럭저럭 많은 모델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네, 프리핸드 같은 경우에는 붓도장에 비해서 이 위장색의 경계면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층이 지는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에어브러쉬는 알다시피 도료를 압축 공기로 분사해서 발사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칠하다 보면은 물감이 생각보다 튀거나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리핸드로 에어브러쉬로 위장무늬를 그려줄 때는 공기 압도 조절을 해야 되고 도료의 농도도 좀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네, 이 나토 3색 위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주 어려운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로 프리핸드로 그리긴 쉽지만은, 이렇게 복잡한 위장무늬 같은 경우에는 프리핸드, 에어브러쉬로 이걸 정교하게 그려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프리핸드 같은 경우에도 좀 사실 많은 숙련도를 필요로 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두꺼운 도화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서 잘라주고 이걸 모형 표면에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도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이제 항공기 모형이 이제 주익같이 평평하고 넓은 부분에 자주 쓰고요. 물론 전차에도 이 지형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지형을 하는 방식도 있긴 한데, 오늘 시간에는 최근에 많은 모델러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 블루택을 이용해 보는 방식입니다. 블루택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에 약간 이게 고무차륵, 우리 어릴 때 가지고 있는 또 고무차륵 있죠. 고무차륵인데 그 고무차륵보다 약간 질겨요. 당연히 약하지만 이제 점성도 있죠. 그래서 이 블루택을 가지고 벨크로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먼지 쌓인데 이런 데 블루택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주는 용도로 나온 제품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탄력 있게 늘어나고 그리고 다시 뭉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점성도 있죠. 자, 이런 성질 때문에 많은 모델러분들이 전차에 위장무늬를 넣을 때 블루택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재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우선 블루택, 아까 보셨던 이 블루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필. 이 연필은 위장 무늬를 스케치할 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를 하는데요. 사이즈별로 마스킹 테이프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블루텍 위장 무늬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위장 무늬를 할 면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연필로 위장 무늬를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 키트는 위장 무늬가 애초에 없는 키트이지만은 대부분의 전차 모형에는 위장 무늬가 설명서에 있을 거예요. 위장 무늬 패턴도가 설명서에 있어서 여러분들 위장 무늬 패턴도를 보면서 전차의 도색면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줬으면은 이제 블루텍을 떼어서 이렇게 길게 늘려줍니다. 너무 가늘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그 형태가 유지될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스케치면을 따라서 블루텍을 모양을 내가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가공이 유연하기 때문에 좀 세밀한 모양도 그럭저럭 잘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블루텍으로 연필로 스케치한 경계면들을 따라 이렇게 틀을 만들어줬다면은 나머지 부분도 가려줘야겠죠. 근데 나머지 부분을 일일이 블루텍으로 가리면은 이 블루텍이 아깝죠. 그리고 아무리 가공성이 좋다 그래도 이걸로 이면을 다 메꾸는 건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장색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위를 가려줍니다. 이렇게 넓은 면 가릴 때는 일일이 이렇게 끈으로 할 필요 없죠. 큰 거 떼서 큼직하게 붙여줘 버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부분은 도색이 안 될 거고, 이렇게 블루텍이 경계를 쳐주고 노출된 요 면만 도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블루텍으로 마스킹을 해서 위장 무늬를 도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장 무늬를 칠해줄 부분들을 블루텍으로 다 마스킹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에어브러쉬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장색은 GSI 크레오스 미스터 컬러 다크 옐로우입니다. 자, 이렇게 야외에서 도색을 마치고 건조까지 완료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스킹을 뜯어내서 도색이 위장이 잘 됐는지 한번 상태를 볼까요? 서페이서 칠까지 했기 때문에 피막이 튼튼하겠지만은 그래도 뜯다가 긁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뜯어줍니다.
자, 어때요? 물론 이렇게 좀 실수한 부분들도 있긴 해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칠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이렇게 전체적인 위장 무늬가 그래도 꽤 깔끔하게 됐죠. 나머지 파트들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블루텍을 다뤄봤는데요. 비정형 무늬, 그러니까 정사각형, 삼각형 이런 이제 정해져 있는 도형이 아니고 이렇게 좀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정형의 무늬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떼고 붙이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마스킹 효과도 꽤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블루텍으로 위장 무늬를 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루텍을 써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블루텍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안전상이나 건강상에 문제되는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물론 먹거나 흡입해서는 안 되겠죠. 혹시 그런 분은 없으시죠? 만약에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블루텍 항상 케이스에 보관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아기들이 이거를 뜯어 먹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기 때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끈적끈적하고 잘 뜯어지고 말랑말랑하고 뭉쳐진 신경이 있으면은 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도색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블루텍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도 그렇고 전부 접착이 되죠. 물론 접착력이 약하기는 하지만은 건조가 완전히 되지 않은 부료 피막을 뜯어내기에는 또 충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밑도장, 바탕 도장색이 완전히 건조된 뒤에 블루텍 작업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도 하루 정도는 건조를 하고 그다음 블루텍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할 겁니다. 또 블루텍 위장 무늬를 칠하고 블루텍을 떼어낼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간 동안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떼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피막이 약하거나 하면은 잘못하면은 마스킹 테이프나 블루텍을 떼내면서 도장면이 같이 후두둑 벗겨져 나가거든요. 그럼 그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다시 칠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골치 아프고 작업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조 시간을 준수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 추울 때 감기나 독감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세요. 성과장이었습니다.